본 방송은 4.16 재단 재난약자 안전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일상의 작은 안부를 전하는 시간, 오늘도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에는 서로의 안녕을 지켜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그런 마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일상 속 안전 이야기를 나눕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일상 속 작은 안전을 지켜가는 오늘도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 사이다 박은영입니다. 4.16 재단의 지원으로 양성된 재난안전 리더분들과 함께 재난이 우리의 일상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작은 관심으로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게 만들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안전 이슈에서는 메탄동 재난안전 리더분들이 전해주시는 메탄동 아이들 교통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두 번째 코너 우리 동네 안전일기에서는 금곡동 재난안전 리더분들을 모시고 노인 맞춤 안전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작은 관심이 큰 안전을 만듭니다.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안전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너 우리 동네 안전 재난안전 리더들이 전하는 생활 속 안전 이야기 안전 이슈 시작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재난안전 리더 두 분 모셨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탄동 재난안전지킴이 박경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탄동의 재난안전지킴이 최윤희입니다. 네, 오늘은 첫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는 만큼 어떻게 재난 리더를 시작하게 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박경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재난안전 리더 되셨는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큰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제는 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서야 세월호 사건에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나이였고 그 아이가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생각만 하니 눈물이 나고 심장이 뛰고 가슴에 돌덩어리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6일 세월호 11주기 행사에 참여했다가 유가족들을 만났고 재난이라는 두 글자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또 이제 4.16이라는 그 사건이 컸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그런 똑같은 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윤희 님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 주변에는 유달리 마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을 위해 한번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가벼운 제안으로 시작했는데요. 교육을 들으면 들을수록 재난이 결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조그만 힘이라도 내가 사는 마을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첫 번째 시간이지만 안전 이슈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첫 방송이시라서 아무래도 떨리실 것 같아요. 네. 재난안전 리더 그냥 이거 교육만 받으면 된다 그러셨는데 방송까지 하다고 하셔가지고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또 마음만큼은 준비가 되신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첫 번째 준비한 소식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먼저 꺼낼까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큰 재난 양상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후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재난은 예측하기 어렵고 그 피해 또한 돌발적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사고가 일어난 후의 대응보다는 평소의 예방과 일상 속 대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변, 우리 마을에서부터 안전을 지키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주제로 선택한 것은 바로 메탄동 아이들의 교통안전입니다. 네, 먼저 이제 학교 앞 또 학생들의 안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학교 주변의 주정차 상황에 관해서 좀 평소에 어떤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차대 보행자 사고 169건 가운데 약 38%가 주정차 차량에 의한 운전자 시야 가림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작은 몸짓이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잠시 멈춰 세운 차 한 대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 메탄동에서는 예전에 학교 부근에 되게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학교 앞 주정차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어떠셨는지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전 과거에 민식이법이 시행하기 전에는 저희 메탄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법 주정차와 야간에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를 하여 아이들의 통행길을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형 버스가 학교 앞 사거리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녹색 어머니를 칠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결 방안들도 논의가 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이야기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때 생각하니까 좀 웃음이 나는데요. 네. 어, 학부모님들과 녹색 어머님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님들이 좀 화가 많이 나셨어요. 예. 네네네네. 그러니까 함께 토론하고 상의해 보니까 어른들도 잘 보이지 않는 시야에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고 근데 키가 작은 아이들에게는 더 큰 위험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모두가 함께 나서서 실태 조사를 하고 설문 조사도 하고 그 뒤에 직접 시청에 건의하여 단속 카메라와 가속 방지턱 같은 안전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논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 좀 필요한 상황 이런 것들이 메탄동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두가 필요한 네. 이야기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로 좀 안전시설이 확충이 된 정말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기 전에 노래를 듣고 가려고 해요. 노래 한 곡, 네, 어떤 거 들을까요? 네, 저는 경쾌한 곡으로 가사 중에 나를 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좀 바라봐 달라는 의미로 이 곡을 추천드리는데요. 악동 뮤지션의 200% 추천합니다.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도 안녕하세요. 재난 리더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법 주정차 학교의 문제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내가 잠시 세워둔 것뿐이다. 뭐 통행 시간 애들도 없었고 뭐 불법 주정차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재난안전 리더이신 만큼 정확한 좀 상황을 얘기해 주시고 어떤 것들이 불법 주정차다라는 정의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단순히 잠시 세워두는 것도 불법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것들 좀 이야기 나눠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깐 세워두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이 벗어나면 잠시라도 불법 주정차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떠난 상태에서 정차하는 것, 그리고 정차는 잠시 멈추더라도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일시적인 정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차도 5분을 초과하거나 통행이나 시야를 방해하는 곳이라면 불법 주정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방해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점, 이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이제 잠깐 저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네. 좀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좀 더 그 규칙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24시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곳도 있고 그것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학교 앞 도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즉 어린이 보호 구역은 과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스쿨 존으로 인정했다면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안전에 최우선시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 조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학교 주변 스쿨존에서는 24시간 무정차나 주정차나 전면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과태료보다 3배나 높고 단속 현장 주변에는 스쿨존이라는 이유만으로 1,000대 이상에 가까운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좀 스쿨존에 대한 인식은 조금 더 높아지고 그 스쿨존의 표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많이 인식하고 계실 텐데 24시간 이제 안 된다라는 건 좀 모르시는 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요즘은 주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에 이제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 신고하면 어떤 절차 있는지 또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자가 차량의 앞뒤 번호판이 보이도록 1분에서 5분 간격으로 사진을 2장 촬영이 올리면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돼요. 단순 제보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신고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해야 하고 주정차 금지 구역이나 소방시설 앞처럼 안전을 방해하는 구역일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돼요. 주민 참여가 우리 동네의 안전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저도 요거 한번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귀찮긴 하더라고요. 기다려서 그걸 찍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어 있다.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게 또 인식이 퍼지면 많은 사람들이 조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교통 안전 특히나 학교 주변의 이야기들을 전해 주셨는데 우리가 모두 좀 함께 지켜야 할 안전한 통학길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전한 통학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 학부모 그리고 지자체,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더불어 환경 개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보행 수칙을 잘 지키고 통학버스 차량 이용 시 안전벨트나 승하차 확인 점검을 꼭 해야 하며 지역 사회와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학길의 안전은 이제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의 편안함보다 아이들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불법 주정차를 삼가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멈추는 약속, 우리 모두 함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 하나가 아이들의 안전한 발걸음을 지켜주고요. 저는 아이 한 명이 학교 가는 길이 곧 마을의 안전 수준을 보여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시간 저희가 정신없이 이렇게 리허설 없이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프로답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이런 방송을 또 준비하시면서 또 이제 또 이야기를 또 전에 여러분들께 드리면서도 더 우리도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방송 참여 소감 만들어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방송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너무 떨리고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방송도 물론 그렇지만 재난리도 교육까지 그러나 그걸 하면 할수록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꼭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작은 목소리라도 제 목소리로 알리고 관심을 가지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 사실 떨리고 그리고 약간의 설레임도 있다고 들고요. 그래서 저는 들어주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누군가는 설레임을 안고 저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수원 라디오 공동체에 감사를 전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 감사함을 전하고요. 정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육만 들으면 되는 줄 알고 막연하게 정말 공부하는 자세로 네. 매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진짜 공부만이 아니라 제가 뭐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저의 경험 하나로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리고 또 우리 마을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게 좀 많이 기쁨으로 다가오는데요. 네네네네. 그만큼 앞으로 청취해 주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우리 마을에 대한 일상적인 일들을 네. 알려야 한다는 좀 책임감이 되게 무겁게 느껴오네요. 네, 네, 네.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안전한 마을을 지키기 위하는 일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분의 이제 시작으로 쭉 방송이 이어질 텐데 많은 분들께서 좀 잘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추천하는 노래는 멜로망스의 선물이라는 노래입니다. 따뜻하고 긍정적인 곡으로 선물 같은 아이들을 잘 지키자는 의미에서 추천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귀한 선물이니까요. 네, 너무 좋은 노래 추천까지 감사드리고요.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웃의 안전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우리 동네 안전일기. 지금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일상의 작은 안부를 전하는 시간, 오늘도 안녕하세요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안녕하세요를 듣고 계시고요. 우리 동네 일상 속 안전을 기록하는 시간, 이번에는 두 번째 코너 우리 동네 안전일기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의 재난 안전 리더님 모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곡동의 재난안전지킴이 오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곡동의 재난안전지킴이 홍영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운데 어쨌든 재난안전 리더 양성 과정을 수료하시고 오늘 이렇게 방송까지 쭉 오게 되셨는데요. 네. 양성 과정을 들으시면서 또 어땠는지 그 수료하시고 나서의 또 느낌도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과정 마치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예. 저는 119에 전화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아,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교육 중에 1순위가 내가 먼저 탈출하는 게 1순위, 2순위가 지인의 도움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이 119 행정의 도움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되게 깜짝 놀랐고요. 네. 그러면 나는 나를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생존 수영이라는 걸 배우지만 우리는 정말 재난안전에 대해서 완전 노출이라고 해야 되나? 무방비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진짜 재난안전 교육이 정말 절실하구나를 느꼈습니다. 네네. 우리 네, 네, 먼저. 저는 처음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네. 뭐 재난이 저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 재난이란 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고 주위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내 주위를 둘러보고 그러면 이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그걸 또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겠다. 뭐에 대해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재난안전교육이 또 긴 과정이었는데 그것들을 마치고 또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소감대로 많은 분들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우리 동네 안전일기에서는 이렇게 사소하고 일상적이지만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이야기 금곡동에서 시작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지 같이 들을 건데 오늘 두 분이 준비하신 게 이제 취약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원래 두 분이 또 접점이 있으셔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런 여러 활동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눠주실 곳이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의 일상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상들을 보내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르신들 제가 그쪽으로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저희 어른들은 많이 음. 배웠어요. 네네. 그분들은 이제 거동도 가능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어르신인데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주위를 한번 들려보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노인정, 동네 노인정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노인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노인정을 방문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을 뵈면서 무료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계셨어요. 네. 그러면서 무료한 시간.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센터라든가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공간에 갔을 때 안전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안전교육을 들어가 봤을 때 어린이 안전교육이나 저희들이 받는 안전교육이나 연로한 어르신들이 받는 안전교육이 균일했어요. 똑같았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들은 발로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지만 어르신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또 느낀 거예요. 이 재난 안전 교육을 받은 이후로 다시 보이는 그런 시선이겠죠. 그러면서 노인정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 우리 주위에. 그때 갔더니 역시나 안전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 없이 화투 아니면 TV 시청 그게 끝이었어요. 네. 음, 그러니까 관심 있게 또 알고 계셨던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보내시고 계셨나가 또 더 충격이셨을 것 같고 네네. 필요한데 그것들이 없었구나를 또 인지한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어떤 안전교육이 또 필요한지 그거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에게 안전교육이 진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한 번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젊은 사람 축에 끼는데 저도 솔직히 재난안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분들은 인지력하고 신체 행동이 좀 느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탈출할 수 있을지 또 이분들의 그 신체 구조와 인지력에 적합한 저희는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받게 되면 잘 대처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분들하고 좀 상황이 다르시니까 이분들한테 좀 쉽고 재미있으시면서 그 인지력 향상도 되고 또 이제 느려진 행동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노인 맞춤형 안전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주제를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주변에 동네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보셨다고 했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까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안전교육 측면에서 안전의 측면에서 또 한번 둘러보셨을 때 마음은 또 다르셨을 것 같았거든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네, 노인정을 처음 들어갔을 때 일단은 경사로에 있었고요. 그 노인정은 어르신들은 끌차라는 걸 갖고 다니시는데 비탈길을 내려오시는 길이 굉장히 위험해 보였고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추운 날씨에 앞에 보호막이 없었어요. 신발이 다 바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눈이 만약에 왔을 경우 어르신들 낙상 위험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내부적인 환경 그런 거는 너무 열악했던 거죠. 만약에 불이라도 나거나 홍수가 나서 물이 찼을 경우 어르신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비상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비상구가 없었고 문은 하나였었고 그리고 또 부엌이 현관 입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화재가 났을 시 오히려 더 위험하네요. 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탈출구가. 비상구가 없으니까. 대부분 화재가 부엌이나 그쵸. 불을 쓰는 곳에서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신발 벗고 들어가면 바로 부엌이었고 부엌에 들어가면 이제 거실, 어르신들이 취침할 수 있는 방. 그런데 이제 부엌에서 불이 났을 시 비상구가 없다는 거. 그런 거는 지금 열악한 곳 중에서도 이곳은 나라에서 전세금을 대여주고 그냥 생활하는 곳. 그것도 이제 만기가 다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식비로 나오는 돈으로 전기세랑 물세를 충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저희는 이제 깊이 들어가질 않았었는데 재난안전 리더를 듣고 취약계층들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에는 복지 쪽으로만 봤다면 이제는 안전에 대해서도 더 살피게 되는 거죠. 전에는 네. 사람만
봤다면 이제는 환경도 네네네.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안전에 있어서 여러 이제 그 노인분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도 노인분들이신 예. 상황이잖아요. 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안전 교육이 되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곳도 방문을 해 보셨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또 네, 이야기해 거기는 주세요. 그래도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이다 네. 보니까 어, 비상구도 역시나 없는 건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이 화장실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움직이실 때 네. 화장실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문을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음. 안에다가 화장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여�았더니 안에 있으면 우리가 청소를 해야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근데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면 건물에서 관리를 해 그쵸. 주시는군요. 아 네. 그래서 청소 문제 때문에 어르신들끼리도 많이 음. 다툰다. 그래서 아, 이게 시에서든 구에서든 음. 노인정이라는 거를 관리를 하는 분이 계실 텐데 음. 이런 청소 부분 그런 걸 어르신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음. 실내 청소를 하고 그런다는 게 조금 많이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화장실 네네. 청소 때문이라도 밖에 있는 게 네. 좀 낫다라고 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서 또 모르는 부분 또 알게 됐죠. 네네네. 네. 또 어떠셨어요? 저는 첫 번째 방문한 경로당에서 전세로 있다는 경로당을 처음 아 만기가 다가온 거예요. 예, 저 만기가 다 돼서 내년에는 어딜 가야 될지 네네네. 그리고 또 거기가 빌라 단지 안에 있어서 네. 관리하시는 통장님이 안 계세요. 아. 그래서 행정에서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거기는 1층에 위치해서 잡상인들이 좀 해서 할머니들한테 뭐 목베개도 팔고 가고 아. 뭐 파스 뭐 이런 것도 팔고 가고 이러셨다는데 이런 잡상인에 네네네네. 대한 위험 노출도 음. 있고 전 솔직히 아파트에 살으니까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이 참 궁궐 같다는 생각이 아 그쵸, 그쵸. 들었어요. 아무래도 예, 예, 시설이 예. 좀 넓고 쾌적하기도 예. 하고 그쵸. 그리고 또 거기는 지켜줄 사람이 그쵸. 있잖아요. 네네네. 관리사무소 직원도 있고 경비도 있지만 요 빌라 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위험이 처했을 때 도움 청할 곳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 왜 필요한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경로당 위치와 그리고 또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한테 천편일률적인 교육이 아니라 진짜 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노인분들이 또 취약한 계층이기도 한 이유가 정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도 예. 소외되어 있지만 또 보호받아야 하는데 이제 사각지대에 놓이실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또 노인분들끼리 계시다 보면 이제 거기 아까 얘기한 낙상이든 어떤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떤 대처하는 방안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경로당 노인분들 안전 교육에 관련돼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노래를 듣고 갈게요. 우리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추천곡. 저는 이승환의 히어로요. 네, 아, 지금 그게 말씀하시는 게 히어로가 되고 싶으신 예. 건가요? 그게 재난 영화였기도 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네.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옥상에서 탈출하고 할 때 네, 나왔던 네. 이 음악이 재난 안전 리더를 배우고 나니까 네. 더 잘 와닿더라고요. 네, 네. 예.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코너 우리 동네 안전일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 노인정에 관련된 경로당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이번에는 직접 방문하신 곳에서 현장의 요구사항, 현장의 목소리를 또 직접 듣고 오셨다고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방문했던 경로당이 네. 지금도 가장 많이 인상 깊거든요. 네네네. 저는 경로당은 다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알았었는데 네. 그게 아니어서 총무님께서 주말 농장을 하신대요. 그래서 주말 농장으로 식비를 충당하시고 정부에서 나오는 식비를 관리비로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총무님이 자기 돈으로 씨앗 사고 모종 사고
이런 개인 비용 부담이 되니까 그것도 좀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총무님께서 자기 주말농장에서 키운 또 호박을 경로당 앞에 쭉 늘어놓으시고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라고 무료로 나눠주는 거 보면서 네. 어른들의 그 넉넉함도 또 마음 씀씀이도 음. 되게 가슴 네. 뭐라 그러지? 어. 되게 좋았어요. 푸근했고 네, 좋았어요. 네, 근데 네. 이분들은 좀 시끄러운 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조용히 네네네네. 있고 싶고 좀 그 환경이나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게 더 크셔서 이분들한테는 안전교육을 다가갔을 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네, 또 하게 고민이 되실 것 됐어요. 같아요. 예. 네, 네, 네. 또 어떠셨어요? 아파트 내에 있는 거는 선생님 말씀잖아. 네, 거기서 관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분여회라는 곳이 있어서 네네네. 무슨 날이면 챙겨도 주시고 하는데 이렇게 빌라 단지 쪽에 있는 곳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저희가 안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여쭤봤는데 두 곳 다 관심이 없으세요. 아, 네네네. 중요한 거는 어떠한 관심사가 있어야 저희도 움직이는데 어른들도 역시 관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알려준 분이 안 계시죠. 그래서 그러면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여쭸을 때 119에 신고하면 되잖아. 근데 그 119에 신고한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저희도 네, 어떤 상황이 네. 닥쳤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을 때 당황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러면 119에 신고해야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게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네.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그게 나오는 건데 음. 어른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119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일단 119에서 시키는 대로 귀가 안 들리실 것이고 저희처럼 영상 통화도 안 되실 것이며 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계속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골드 타임이 놓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안전 리더들이라든가 거기 봉사단체라든가 국가에서 아니면 시에서 네네. 그런 거를 교육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노인 맞춤 안전 그걸 네. 교육해서 이수하신 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어르신들께 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네네.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직접 찾아가는 거나 또는 그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하실 수 있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아무리 이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맞아요. 본인들이 나는 이런 거 지금 필요 없어. 우리 지금 오늘만 잘 이게 보내면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한 걸음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작게나마 시작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저희 동네에서 인적 자원들이 풍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고 보면 동네에 숨은 보석 같은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원예 테라피라든지 그림책 동화구연 그리고 뭐 웃음 치료사, 실버인지 지도사 뭐 이런 자격증 가신 분들이 자기가 봉사할 수 있으면 참여해 보고 싶다고 저희가 이런 거 좀 해본다고 하니까 참여해 보시겠다는 의사를 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 노인 맞춤형 안전교육이 재미없지 않게 재미있게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그런 인적 자원은 섭외가 가능하고 또 우리 동네에서 또 아까 비탈진 경로당 말씀드렸듯이 그 비탈진 그 경로당에 주변에 있는 뭐 슈퍼나 아니면 학교 뭐 이런 거를 또 이용해서 이 노인분들하고 연결을 시켜드려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저희가 제안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각자마다의 또 안전교육의 필요성도 또 중요한 네네. 거여서요. 네. 네, 선생님 말씀잖아.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아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저희처럼 이렇게 재난이라는 교육을 받고 나면 네. 더 많은 것을 또 보게 되고 들려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고 네. 지속적으로 봉사단체들 많잖아요. 각 네, 동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동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작은 밑바닥에부터 천천히 시작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많은 분들이 안전해서 재난을 당하기 전에 보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어르신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아주 작지만 이제 우리들이 해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물론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필요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 사회가 이제 계속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노인분들이 저희가 될 거잖아요. 노인이 네.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시면 어떤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해보시고 싶으세요? 저는 우선은 첫 번째 방문했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끄러운 거를 싫어하시고 네네네네. 좀 너무 낯선 사람이 오는 걸 또 싫어하시고 하니까 이런 쪽에는 원예 테라피나 동화구연 아니면 요리 프로그램이 적당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방문만 한 경로당에서는 좀 활기차게 웃음 치료사나 네. 실버인지 지도사들이랑 레크레이션을 곁들인 상황에 맞게. 예.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선은 제일 시급한 게 이 각자의 원예 치료사나 실버인지 지도사 이분들한테 필요한 재난 안전 교육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우리 또 어떤 게 더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옆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이에요. 저희도 지금 교육을 받고 이 프로그램을 또 한 발 네네네. 내딛듯이 교육인 것 같아요. 어떠한 강사진이든 안전이라는 교육을 먼저 받고 네네. 그 안전 교육을 받은 분들께서 어르신들을 함께 만나 뵐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은 매번 똑같은 프로그램 그림 그리기 그렇죠. 아니면은 뭐 웃음 치료 왜냐면 동네마다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르신들이 거기에 너무 지루해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새로운 거를 생각하려 하지 않고 어른이니까 이렇게 해. 근데 네, 저희들 네. 어린이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린이한테 더 새로운 걸 주고 싶고 네, 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많이들 하시는데 어른들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어 해야 해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건 고민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노인 맞춤형 안전교육을 다른 곳에 전국에도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없습니다. 아, 네. 수원시에서 먼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준다면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되지 않을까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네네네네. 수원시 이재준 시장님께 노인형 맞춤 안전 교육이라는 거를 네네. 한 번 정도 시도해 네. 주시면 어떨까? 네. 네, 복지 쪽, 돌봄 쪽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 의무 교육으로. 네네네. 노인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은 없습니다. 네. 노인 맞춤 교육 네네네. 프로그램이 꼭 없고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걸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전국으로 확산되는 수원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특례시죠?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 교육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것도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이걸 예방하는 교육이 필요하구나라고 했는데 저희가 먼저 노인분들을 위한 안전 교육을 해서 그런 사고를 예방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이 꿈꾸는 안전한 노년 이런 게 안전 노년일 것 같다라는 거 한마디씩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이세요? 안전한 노년? 저는 요즘 저속 노화가 음. 유행이긴 하지만 그거는 빠르게 늙거나 느리게 늙거나 어차피 늙기는 마찬가지인데 네. 건강한 노년이었으면 좋겠고 경로당도 저도 갈 건데 우리가 지금 조금씩이라도 뭔가를 만들어 나가면 제가 나중에 재미있는 경로당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희도 내가 늙을 거니까 늙은 후의 삶을 생각해서 재미있는 경로당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어떠세요? 네. 저는
똑같은 생각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네네네. 저는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생활 속에서 생활하고 커갈 수 있는 것을 음. 희망하듯이 저희 어른들도 안전한 곳에서 네.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를 맞이하고 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누구나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고 그게 뭐 나이의 적고 많음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생활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 리더로 교육 마치시고 방송도 갑자기 이렇게 참여하게 되셨는데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엄청 긴장하셨었는데 소감 어떠셨나요? 네. 수원 공동체 라디오가 네. 사락방 같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또 네. 푸근하시고 사회자님도 네. 진행하실 때 좀 잘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네. 자, 감사합니다. 네. 많이 떨지는 않았으나 아무튼 우리 동네에 재미있고 좋은 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공동체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또 어떠셨어요? 네. 네, 이렇게 작게 시작하고 네. 작게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저도 뭐 밖으로는 많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음, 저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한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둘이 되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됐듯이 네네. 또 여기 안전 리더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 작은 어른들 이제 우리 모두들이 모여서 정말 나중에는 커다란 안전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첫 방송 우리 동네 안전일기를 통해서 저희가 몰랐던 이제 경로당 안에 소소한 이야기들,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곡인데 네. 저는 노래를 잘 모르거든요. 아, 네. 근데 긴수염 고래라고 네. 선생님이 너무 좋은 곡이라고 하시네요. 윤도현 밴드 노래인데, 네, 김수영 구래, 네, 네. 네, 함께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하세요. 첫 방송 어떠셨나요? 특별한 대책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이해하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지키고 어르신들이 넘어지지 않게 손을 잡아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을이 지켜야 할 진짜 안전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안전하고 평온하길 바라며 마지막 곡으로 긴 수염고래 들으며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